자,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러한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떤 유의할 그러한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와 관련해서 메인 매출 전표들을 메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받을 겁니다. 그죠? 홈택스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뭐 이럴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 날인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발급, 지연 발급, 미발급 혹은 지연 전송, 미전송 뭐 가산세들이 있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는 12일 이후에 그 조회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거래처들 그 뭐라고 할까요? 거래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홈택스에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서 12일 이후에 혹은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는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일, 뭐 21일 뭐 이쯤에 부가세 신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말일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래처별로 담당하는 거래처별로 들어가서 추가로 뭐 그 발급이나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 좀 귀찮더라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안 그러면 이제 수정 신고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매출 발급한 거하고 카드 매출이 함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중 매출로 계산이 되니까 그거는 좀 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뭐 이런 것들이 홈택스에서는 뭐예요? 월별로 합계 금액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합계 금액으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그 금액으로 입력을 하면 되긴 하죠. 근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매일 들어올 때 상기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무실마다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바로 돈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기는 하죠. 카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조회된 월별 합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뭐 선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 선수금 깎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회계 사무실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회계 사무실의 방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다라고 하면 그 실제 그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하고 그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그 항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온라인 매출을 확정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사례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를 픽스를 해야 됩니다. 국세청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죠? 왜냐하면 카드사나 뭐 그 벤사를 통해서 받는 자료들이 불완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맞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홈택스 걸로 신고를 맞춰주는 게 리스크가 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사로부터
뭐 카드, 현금 영수증 그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하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그러한 그 신용카드 매출 합계와 현금 영수증 매출 합계로를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포스사 중도에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 온라인 매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다음에 건별 매출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거래처들이다라고 하면 그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 그다음에 건별 매출을 그 포스사의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된 매출,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홈택스에 있는 매출 기준으로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로 기준으로 삼고 플러스 알파 한다든지 뭐 최소한 홈택스에서 조회된 매출보다는 크게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이따가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이네요, 그죠? 매입과 관련해서 기본 우리가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쭉 스크래핑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홈택스 아이디하고 비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래핑 절차 과정에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야지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끌어와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홈택스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신금융협회의 아이디 비번이 필요합니다. 스크래핑 설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카드 번호가 바뀌게 되면 카드가 바뀌면 바뀐 카드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거를 뭐 공제를 해달라고 막 무리하게 요청하는 그런 거래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한테 그 카드를 바꾸게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카드 등록 하시라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엑셀 자료로 반드시 받아서 엑셀로 변환을 엑셀로 자료 입력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 손으로 일일이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자, 그다음에 그 건별 매출, 정규 영수증 외에 현금 매출이다 그러면 우리가 건별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현금 매출, 순수한 현금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특히 이제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건별 매출을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계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잡아도 뭐 그렇게 큰 문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잖아요. 현금으로 지출을 하더라도 뭐예요?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수출 영세율 적용 매출과 관련해서는 뭐 선화증권이나 뭐 이런 인보이스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다. 수출 신고서 반드시 받아서 수출 신고서 확인도 해야 됩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신고 필증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수출 실적 명세서 내역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도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하고 스크래핑을 해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거래처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물들은
추가적으로 받아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홈택스에서 조회된 수출 실적 명세서 상의 그 선적일 하고 보통 이제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인데 그 홈택스에서 조회된 선적일하고 선적일자하고 BL상의 선화증권상의 온보드 데이트하고 다르면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 온보드 데이트로 가기는 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중에는 상관없는데 기중에는 어차피 동일한 과세 기간이고 회계 기간이니까. 근데 이제 연말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논란이 쌓이게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으로 잡혀 있는데 인식이 안 돼 있는데 조회가 안 되는데 BL상으로 보니까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온보드 데이트가 그러면 올해 매출로 인식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반대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온보드 데이트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매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오픈 마켓들에서 개별적으로 부가세 신고 자료들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 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된 그 신용카드 그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오픈 마켓의 매출 자료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현금 영수증 매출분은 매출 조회분은 기본적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오픈마켓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마켓에서 실제로 받는 그러한 매출 자료들의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고 써 있는 게 그 금액들을 다 합쳐보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 영수증 매출하고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매출 조정하는 게 전자상거래나 오픈마켓을 활용을 해서 매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매출 잡는 게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 배달의 매출도 마찬가지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그 앱들이 있을 겁니다. 배달 앱들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수취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자료들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하고 비교를 해서 누락이 되는 게 없어야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숙박 예약 앱 뭐 여기는 뭐 또 여기 어때 뭐 야놀자 뭐 이런 숙박 앱들이 있죠. 그죠? 여기를 통해서 매출 활동이 있었다.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데서 이러한 오픈 마켓인 거죠.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금액들은 누락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요즘에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그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때? 야놀자 뭐 이런 데다가 결제를 하면 그게 그 매출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국세청에서 제공을 야놀자나 여기 어때? 혹은 뭐 이러한 오픈 마켓들 요기요 혹은 뭐 네이버 마켓, 지옥션, 지마켓 뭐 이런 데들이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제공하면 그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서는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이러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잘못 제공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요즘에 반영돼요. 좀 그 환경이 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